화이팅! 올해도 봄이 없이 여름이 바로 시작된 듯 합니다. 햇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가끔 집안이 더워지면 숨이 턱턱 막혀서 찜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해답은 에어컨밖에 없는데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죠? 작년 40평 전원주택에서 에어컨을 24시간 돌리고도 하루 전기요금이 3,000원도 나오지 않았던 저희의 경험을 오늘 공유해볼까 합니다. 에어컨은 필수품입니다. 요즘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이 두바이보다 끝내주는 사실은 습도가 높다는 사실이에요. 더 덥게 느껴지는 요인이 되니까요. 네네. 두바이 현장에 갔었을 때 햇빛이 엄청 뜨거운 반면 그늘만 들어가도 서늘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한국은 말 그대로 찜통이에요. 그쵸? 아무리 집이 좋다고 하더라도 집 내부가 더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죠? 사람이 생활하고 가전제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계속 응축이 됩니다. 그리고 외단열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집이 뜨거워져요. 그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말고 막 제습기 이런 거 돌리시는 분들도 많잖아. 제습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열이 나와요. 네, 그렇기 더 때문에 더워지는 더 더워집니다. 대신 그렇다면 에어컨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전기요금을 줄이려면요. 네. 일단 비싼 게 성능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비싼 걸 잘 구입해서 온도를 좀 유지하면서 쓰면 좀 전기요금이 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에어컨을 인버터로 구입합니다. 그 인버터라는 것 자체가 가변형이에요. 에너지를 적게 쓸 땐 적게 쓰고 많이 쓸 땐 많이 씁니다. 계속 변합니다, 에너지가. 근데 정속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계속 똑같이 써요. 그래서 좀 덜 돌아갈 때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10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와. 물론 그 10분의 1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선풍기보다는 덜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 어떠한 온도를 맞춰놓고서 계속 돌리게 되면은 그 온도에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절약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평가람쥐가 얘기했죠. 에어컨을 비싼 거 사는 게 좋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요, 인버터가 더 비싸요. 보통 이제 공용으로 원룸이나 어디에 설치해주는 걸 보게 되면요, 정속형을 설치해줍니다. 인버터를 안 해줘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난 싼 거 달아줄 테니까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요금은 너네가 감당해라 이거구나.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혼자 쓰는 곳이라면 누진세가 덜 붙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진세를 깔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에어컨이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진세가 무서운 거니까 진짜. 네.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평형대가 큰 걸 구입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비싸고 예쁜 것보다도 인버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버터는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에어컨, 인버터 아니면 그냥 구입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군요. 네.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세가 좀 덜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딱 정해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그 온도가 됐을 때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안 돌아가니까? 네. 그리고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에너지가 절약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 차양이에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가 엄청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양을 어디를 해야 될까요? 남쪽. 남쪽. 네, 남쪽에 어디? 창문. 그렇죠. 창문을 차양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외기 차양을 해야 됩니다. 실외기도 뜨거워지면 효율이 없어지는 거야? 아무래도 모든 기계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외기 차양 같은 경우에는 차양을 하는 목적 자체가 꼭 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외기 안에 먼지가 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모터가 돌아갈 때 아무래도 효율이 높겠죠. 그렇구나. 뭔가 돌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 어떻겠어요? 그쵸. 막히죠. 힘차게 힘들게 돌리겠죠. 그치. 동맥 막히는 것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양을 해주는데 왜 창문을 차양을 해야 될까요? 햇빛 때문에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집안 온도가. 네. 그 햇빛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햇빛이 들어와서 물체에 닿는 순간 빛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온도 상승의 요인이죠. 네. 집이 더워지는 것도 거의 햇빛의 영향이 커요. 그쵸. 우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게 짓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차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외부 차양이에요. 외부에서 막아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알아서 날아가게.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실내에서 차양을 해야겠죠. 커튼. 네, 커튼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12시에서 2시까지 커튼을 치게 되잖아요. 실내가 안 더워져요. 암막 커튼을 치면 더 좋겠네요? 네.
자, 에어컨 그러면 많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겠네요. 네, 에어컨을 돌리고 난 다음에 집안이 시원합니다. 그쵸. 왜냐면 사실 해만 져도 확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걸 보면 햇빛의 에너지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에어컨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그거를 차단한 다음에 에어컨을 돌려라. 네, 맞습니다. 에어컨을 판매하는 업체가 뭐 LG든 삼성이든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기기에 집중을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내고 있는 환경이 어떤가 그거에 맞게 에어컨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우리 집 환경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열 및 기밀이 깨진 곳을 발견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난방비를 줄일 때도 이게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보통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단열을 보강하는 경우는 많은데 에어컨 때문에 단열을 보강한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엔 단열이라는 거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를 차단하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새나가지 않게 해라.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가 춥다고 해서 내가 추운 게 문제인 거고 외부가 덥다고 해서 실내에 있는 나까지 덥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집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니까. 그렇죠. 똑같은 에어컨 기계를 구입해도 성능 효율이 다르고 전기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집집마다 단열이 달라요. 그렇다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내가 임의로 외 단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단열을 강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단열. 네, 실내에 단열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뽁뽁이입니다. 겨울 난방비 절약에서도 나왔던 그 뾱뾱인가요? 네, 저는 오히려 겨울에 뾱뾱이를 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 에너지가 집에 들어와야만 열 에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름에는 차양을, 단열은 뭐 두꺼울수록 좋은 거고 층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벽에는 이보드가 좋습니다. 이보드요? 네, 석고보드 플러스 단열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벽지 위에다 다시 시공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벽지를 바르기 전에 먼저 시공을 하고 벽지를 발라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면서 하기는 어렵고 이사를 가기 전이나 이럴 때 보완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 뭐 전세를 들어가던 집을 이제 새로 구입을 하던 그때 이제 이보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네. 근데 에어컨 얘기할 때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비싼 에어컨을 사라 이렇게만 얘기하나요? 그렇죠. 에어컨 값이 뭐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 정도로 타협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집에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단열을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에어컨 값을 조금 덜 들이더라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집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집에 곰팡이도 안 씁니다. 결론은 결국엔 온도 차이 때문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집을 진공병에 가깝게 단열과 기미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에어컨을 틀었을 때 에어컨 에너지가 나가질 않아요. 그렇죠? 네 번째, 서큘레이터와 선풍기 사용입니다. 그렇죠. 선풍기를 같이 사용해야 냉방 온도에 비해서 훨씬 시원하니까. 네,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를 대부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서큘레이터는 차가운 바람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이 나한테 직접 오진 않더라도 체온을 식혀줄 수 있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온도는 조금 높더라도 바람을 맞으면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선풍기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가 진짜 가성비 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에어컨 사용 전에 체온을 낮춰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이제 과일을 먹는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에어컨의 전기세를 낮추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실내 온도를 23도로 유지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6도로 유지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저요. 너무 추우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시원하다고 느끼면 되는 거니까. 그 느낌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찬물로 샤워를 하고 에어컨을 댄다든지. 저는 그 방법이 되게 괜찮은데 뭐 뉴스에서 보니까 오히려 떨어진 체온을 올리려고 몸에서 열이 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열을 확 식힌 다음에는 조금 체온이 올라도 괜찮게 느껴져.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더운 상태에 있으면은
조금 시원해져도 막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확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컨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에어컨 필터 청소뿐만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 청소도 되게 중요하고요. 에어컨을 사용 후에 송풍을 해주게 되면 냄새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아, 끄기 전에 송풍으로 좀 말린 다음에 습기를 제거한 다음에 끄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24시간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잠깐 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밤에는 끄고 잘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송풍으로 한 10분 정도 돌리고 자면은 이제 안에가 뽀송뽀송하게. 냄새도 안 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작년 여름 기억나시죠? 작년에 엄청 더웠지? 네, 저희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첫 그거였었는데 에어컨을 그렇게 많이 돌리고 싶어서 돌렸던 건 아니에요. 아기 때문에 돌린 거죠. 아기 땀띠 맞아. 때문에. 맞아. 적정 온도를 유지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렸었고 원래 저희가 각오했던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치, 하고 이제 되게 각오하고 돌렸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죠. 약간 출산 가구라 가지고 네, 10,000원 할인 받았습니다. 10,000원 정도 할인 받은 것도 네.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검침일 날짜를 조정하면은 전기세를 또 조금 줄일 수 있다. 왜냐면 폭염 기간이 15일부터 15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검침 날짜가 우연히 15일에서 15일이야. 그렇죠. 그러면 누진세 이달 완전 붙는 7월 거니까. 15일부터 8월 15일이 대박일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네. 우리도 15일인데 사실. 네. 그러면은 그걸 1일로 바꿔야겠네요. 올해는 바꾸면 더 줄일 수도 있겠다. 네. 우와. 그러면 전 국민이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날까지 누진세를 폐지하라!